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임대차 계약, 달리 표현하자면 전세 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것,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하는 것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중도 해지라는 것은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는 가능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5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예외적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이번 만남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임차인, 즉 세입자에 해당되겠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즉 전세 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5가지 경우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임차인이, 즉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즉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입니다. 이는 민법 제63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은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입니다. 1항과 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항,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2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1호와 제2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2호부터 확인해 보자면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제1호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말이죠,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대인,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 즉 세입자가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라는 규정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즉 다음 화면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에 관하여서는 확실하게 정리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민법 제636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요, 기간의 약정이 있는 635조는 약정이 없는 경우였죠. 636조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입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서는요,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불가능합니다만 이러한 규정도 있더라는 겁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말이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 이와 같은 법률 용어는 해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라고 파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바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과한 경우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과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은 해지의 효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말입니다. 물론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 즉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주의할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주의할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약칭으로는 주택임대차법, 통칭적으로 주임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임법의 공식 명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공식 약칭은 주택임대차법입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입니다. 총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자, 먼저 임대인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 임차인의 경우가 규정되어 있겠죠. 그럼 먼저 임대인의 경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께서는 말이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것은 개정되기 이전에는요 2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이었습니다. 이는 법률 제17363호로서 2020년 6월 9일 일부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 즉 6개월 후 시행된 결과 2개월이 나타난 것입니다. 2개월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전에는 1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확인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정보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쯤 해두고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말이죠. 임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즉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은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말이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임차인의 경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께서는 말이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대단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민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으로 말미암아서요. 반드시 2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발신은 2개월 전에 하였다 할지라도 도달이 2개월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통보는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2개월이 아니라 1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주의할 점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4항에는요.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3항, 지금 우리들의 목적상으로는 볼 필요도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어 나쁠 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도 있다는 거 알아둘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 그게 묵시적인 것이죠. 자동적으로 갱신된다라는 거 방금 전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규정이 바로 제6조 2입니다.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바로 이것이죠. 제6조 제1항 말입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흔히 자동갱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겁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의할 점은 바로 제2항입니다. 이러한 제1항에 따른 해지는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중요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즉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5항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언론 보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필요하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그러한 내용은 쉽게 자료를 구하여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만남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관한 언론 보도입니다. 먼저 2024년 2월 9일자 경향신문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법 계약갱신 해지 집주인의 통보 3개월 뒤 이렇게 연결되겠죠. 바로 효력 발생 약간 복잡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물론 혼자서라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2024년 2월 9일자 기사에서는요. 대법 해지 통지 3개월 후 이렇게 되겠죠. 계약 종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으니까 가장 최근의 기사이니까 시간이 나시면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아요.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가지 경우, 즉 중도 해지가 가능한 5가지 경우 중 첫 번째 경우에 대한 정리는 다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이후의 경우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죠. 이 임차인, 쉽게 말하면 세입자이죠. 의사에 반하여, 즉 세입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보존 행위를 하여서, 보존 행위라는 것은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럼 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임대인의, 즉 집주인의 행위를 보존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즉 그 건물을 자신의 목적대로 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민법의 조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 제624조에서는요. 임대인의 보존 행위 인용 의무가 있다. 즉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누가? 임차인이 말입니다. 자, 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형이 멸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인용을, 즉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바로 민법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와 해지권, 즉 중도 해지 권리죠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방금 전에 보았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건물이나 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두어져야만 하겠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임차 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을 하여서 그 잔존 부분으로는, 즉 임차인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없어지게 되어서 상하게 되어서 남아있는 그 부분으로는 자신의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회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만 할 겁니다. 이는 민법 제627조 일부 멸실 등과 감액 청구 해지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민법 제6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 중도 해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항,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그런 멸실 등을 한 것이죠.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 즉 세입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손상되거나 사라져버려서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나머지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서 임차인은 말입니다.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30% 정도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30%에 해당되는 그러한 차임의 감액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제2항입니다. 전항의 그런 경우에 말입니다. 그 잔존 부분으로 조금 살을 붙여볼게요. 그 잔존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히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둘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경우까지 정리하였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경우와 다섯 번째 경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중도 해지할 수 있는 5가지 경우 중 네 번째 경우와 다섯 번째 경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 이러한 특약을 약정 해지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경우에는 당연히 특약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중도 해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는 바로 사적 자체의 원칙, 달리 표현하자면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요. 개인이 법 질서의 한계 안에서 법 질서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자기 의사에 따라서 바로 자유의사입니다.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 때문에 나타난 것이 네 번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경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말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병이 그 건물을 매수하여서 새로운 주인이 되었을 경우에 있어 그 병은 대항력 등의 규정에 따라서 임대차 지위 승계를 하여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저는 병이 내 주인 되는 것이 싫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 있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관련 법 규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한 것인데요. 먼저 제1항부터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말이죠.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즉 주택을 넘겨받는 겁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말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당일이 아닙니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이러한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 말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4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주택의 양수인 즉 그 주택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주인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이분들께서는 말입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성계 지위승계조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 주택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 매매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정리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할 텐데요. 그러한 의사 표시하는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임대인 집주인이죠. 또는 임차인 세입자죠. 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서 장래에, 즉 앞으로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규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민법 제111조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1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말이죠.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즉 발신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고요. 수신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칙입니다. 그 다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인정되는 5가지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민법 규정 5가지 여기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우면 버려도 좋습니다. 제2항은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들이 원하는 내용은 민법 제111조 제1항입니다. 핵심 내용은 도달주의입니다. 발신만으로는 안심을 할 수 없고요. 수신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고 또 명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의사 표시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 표시 방법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꼭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그런 규정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요. 발신만으로는 안심을 할 수 없고요. 수신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이러한 의사표시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겠죠. 당연히 제약은 없기 때문에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말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직접 대면하여서 구두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전화, 통화로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서는 근거 자료를 반드시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녹음을 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글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메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용 증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자, 내용 증명에 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요,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합니다. 일단 등기 취급으로 보도라는 겁니다.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보내는 사람이 수취인에게, 즉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즉 공기관 중의 하나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그러한 특수 취급 제도로 규정해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요, 위에 제시되어 있는 의사 표시 방법 중 가장 안전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증명 우편에는 말이죠, 중도 해지의 사유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을 하고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념할 점은 말이죠, 내용 증명 또한 100% 완벽한 의사표시 방법은 아니므로 수신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의사표시 방법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고 또 유념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화 통화도 하고 녹음을 남기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 증명 등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면 다 사용해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 이러한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지 않을 때, 즉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자가, 즉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요, 과실 없이, 즉 잘못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말이죠,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것도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에 게시된 Q&A 자료 하나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질문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분께서는요, 월세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던 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애석하게도
해석하기도 군 입영 통지서를 받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보전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Q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answer 답변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건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앞에서 제시되어 있었던 5가지에 해당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간이 남은 경우라 그러면은 보전금 반환 요청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도 지급해야만 합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